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사용해서 무한 선전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한한 선전화 문제를 풀었죠. 마이너스 L1부터 플러스 L2까지 뻗어 있는 이런 선전화 밀도 람다를 가진 이 주변에서 우리가 포텐셜을 구했어요. 포텐셜을 구했더니 로와 g의 함수로 구해졌고, 일단 그걸 써봅시다. 4파 엡실론 제로분의 람다 있고, 로그 안에 굉장히 거대한 g 더하기 L1 g 빼기 L2 로의 제곱 g 더하기 L1의 제곱 2분의 1승 로의 제곱 g 빼기 L2의 제곱에 2분의 1승 뭐 이런 걸 했어요. 아직은 유한하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케이. 여기 이제 로와 g가 다 들어있는데 이게 무한하게 마이너스 L1에서 플러스 L2인데 L1과 L2가 둘 다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Z 방향이라는 방향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겠죠. 위로도 무한되고 아래로 무한되니까. 그래서 아마 포텐셜에도 이 Z라는 항은 없어질 거예요. 그 L1과 L2가 커지는 리밋에서는. 그런데 눈에 일단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그걸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얘를 전개를 해서 이걸 할지 한번 보죠. 그러면 첫 번째 요 놈을, 요 위에 있는 요 놈을 스몰 a라고 할게요. 이 아래에 있는 요 놈은 얘는 스몰 b라고 할게요. 스몰 a를 보면 얘를 이 왼쪽 거랑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L1로 묶어낼게요. L1로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 요 놈이 위에 분자를 다 a라고 할게요. 가로를 잘못 묶었네. 분자 전체를 a로 하고 분모 전체를 b로 할게요. L1로 묶어주고 나면 이게 이제 1 더하기 L1분의 g,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1 더하기 L1분의 g의 제곱 더하기 L1분의 로의 제곱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항 전개를 하려고 큰 놈으로 지금 나눠버린 거죠. 큰 놈으로 나눠주고 이제 이항 전개 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돼가니까, 자, 이 안에 거부터 봅시다. 이 안에 거 보면은 1 더하기 어떤 스몰 넘버들이에요. 나머지 뭐 많지만 1 더하기 스몰 넘버니까 결국 이항 전개하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될 텐데, 이항 전개도 여러분들이 또 모를 수가 있죠. 책에 또 있는데 1 더하기 x의 뭐 2분의 1승 이러면은 1 더하기 2분의 x가 작을 때 x의 절대값이 1보다 많이 작으면 2분의 x 빼기 8분의 1인가? 8분의 1이죠. 8분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가 있죠. 이 이항 전개. 수리물리에서 지금쯤 이미 다 배웠겠죠. 시리즈 첫 번째 단원에서 했을 테니 이항 전개 아마 벌써 했을 텐데, 이항 전개죠. 테일러 시리즈 구해도 되고, 여러분들 미분에서 1차 미분 구하고 2차 미분 구해서 테일러 시리즈 구해도 되고, 뭐 어떻게 이항 전개 해도 돼요. 마이너스일 때도 필요하죠. 보통 마이너스일 때는 어디가 바뀔 것 같아? 초항이 바뀌겠죠. 초항이 당연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야 되겠죠. 2차 항은 안 바뀌겠죠. 이항 전개 이거 중요하고요. 이걸 이항 전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나? 1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하고 나서 요 안에 것도 전개했는데 미리 좀 전개를 해놓고 할 걸 그랬지? 미리 전개해놓고, 아래 걸 미리 좀 전개해놓고 합시다. 1 더하기 L1분의 2g 더하기 L1의 제곱분의 4g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안에 게
이거 전체 2분의 1승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행전개하면은 분사적으로 1 더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L1분의 2G L1의 제곱분의 4G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이게 초항이 되겠죠. 일단 넥스트 오더는 마이너스 8분의 1 한 다음에 이거의 제곱인데 이게 지금 L1분의 G, 이게 스몰 G가 작고 L1이 크다고 하면은 작은 넘버죠. 이건 그 다음 차수거든. 작은 넘버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제곱했었을 때는 초항만 쓰면 되죠. 이거 제곱하면 4승, 이거 둘이 곱하면 3승이니까 리딩 오더는 제곱이니까 이걸 제곱한 것까지만 쓰면 되겠어요. 대략 2차항까지 쓴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없어지고 이쪽은 없애면 안 되겠지? 나눠버리면 안 되겠구나. 쓰고 나서 됐어야 되네. 일단 써봅시다. 1 더하기 L1분의 G 초항 1을 지고 2차항은 8분의 4 2분의 1이 있어서 얘 약분되죠? 얘랑 얘가 약분돼요. 남는 거 얘만 남죠? 더하기 2L1의 제곱분의 로의 제곱. 2차항까지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A가 지금 근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됐죠? 오케이. 근데 A가 아니지. 앞에 L1이 또 묶여 있구나. A가 그래서 근사적으로 L1을 여기다 곱해 이걸 L1을 곱하고 1 더하기 L1분의 G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이놈이죠. 1 더하기 L1분의 G 더하기 2L1의 제곱분의 로의 제곱. 2차항까지 전개한 게 이거니까 이거 뭐 똑같은 항들 있죠? 그래서 2L1으로 묶으면 1 더하기 L1분의 G 더하기 얘는 2가 없으니까 4 L1의 제곱분의 로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B도 해볼 수 있는데 B도 뭐 노트에 있지만 생략하죠. 똑같은 방식이니까 B는 이번에 L2로 묶을 거예요. L2로 묶어서 하면은 B는 최단거리로만 제가 쓴다면 L2로 묶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L2분의 G 더하기 1 빼기 L2분의 G의 제곱 더하기 L2 제곱분의 로의 제곱, 이거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하고 이항 전개하면은 여기서는 이 리딩 텀이 상수가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여기 1부터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이 서로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근사하면 이항 전개하고 근사하면 중간 과정 생략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2L2 곱하기 똑같은 형태로 쓴다고 하면 4L1의 L2의 제곱 분의 로의 제곱 꼴이 돼요. 얘는 상수항도 날아가고 1차항도 날아가요. 1차항이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서 1차항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서 1차항도 상수항 날아가고 1차항도 날아가고 얘는 분모는 리딩 텀이 2차항이 되겠어요. 스몰 넘버에 대한 2차항. 분자는 스몰 넘버에 대한 0차, 1차, 2차. 그러니까 이거 대략 보면 이건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굳이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쓴 거지. 이건 여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보이나요? 그러면 파이에 지금 로그 속에 들어있는 분자와 분모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Z가 어떻게 되냐였잖아요. L1과 L2가 커질 때 Z의 함수값이 Z가 어디로 사라져야 되는데 여긴 Z가 분자 분모에 막 있는데 그죠? 그 없애고 싶었는데 분모에선 이미 사라졌고요. 분자에는 살아있긴 한데 이게 퍼스트 오더 코렉션인 거죠. L1이 충분히 크면 무시 가능해. 근데 이거는 분모에 있는 요놈은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로는 무시해버릴 수 없어요. L2 커질 때 로가 작으니까 무시해버리면 분모는 0 되는데 로그 안에다 0분의 뭐 쓰고 싶어? 발산? 안 되겠죠. 얘는 살려놔야 되고 리딩 오더니까 얘는 리딩 오더가 얘잖아요. 상수항. 얘는 하이어 코렉션이니까 얘는 버리고 분모에 얘는 캡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를 쓰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로그 속에 이것들을 써야 되죠. 이것도 사실 잘 써야 되는데 일단 써볼게요. 얘분의 얘니까 L2분의 L1 그 다음에 분자는 1이죠. 분모는 로의 제곱분의 4L2의 제곱 뭐 이런 꼴이죠. 일단 대칭성 모양이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뿐이지. 이제 정리합시다. L2 여기 하나 있고 하나 없애고 그러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로그 안에 로의 제곱분의 4L1 L2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분모는 루트로 쓰고 얘는 로로 쓰고 앞으로 2 빼는 게 쉽겠죠. 그러면 2는 2분의 1로 이게 책에 나오는 형태, 여러분 책에 나오는 형태죠. 근데 이거는 로그 속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분자는 상수항이에요. 이걸 전개해서 여기 근사죠? 여기서부터 근사. 포텐셜이 지금 L1, L2가 무한대로 갈 때 보다시피 포텐셜이 로만의 함수가 된 거죠. G 컴포넌트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저 로그를 펴서 보면은 분자는 상수고 루트 4L1, L2라는 상수고 빼기 로그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포텐셜에 들어있는 상수는 뭐 다 필요에 따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상대적인 값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전기장은 저 포텐셜을 미분해서 얻을 거기 때문에 저 상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간 과정에 얘를 날려버리면 좀 지저분하니까 일단 살려놓은 거죠. 어쨌거나 포텐셜이 2파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로그 로 형태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더하기 어떤 상수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루틴이 이제 교과서에 나온 제대로 된 하나도 거짓말 안 한 유한한 데서부터 해서 유한하다면 이게 정답이고요. 여기 정답이고 그다음에 커지면 이제부터 근사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번에 숙제도 보니까 제가 한두 명만 다 보지 못했고 한두 명의 몇몇 문제만 봤는데 첫 번째 문제 같으면 쿨롱의 법칙으로 내가 이쪽 가서 말해야 되지. 쿨롱의 법칙으로 뭐였지? 구의 표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데 구의 바깥쪽과 안쪽인가? 그 바깥쪽에서만 구하는 건가? 하여튼 전기장 구하는 포텐셜 구하는 거였나? 문제였는데 그거를 뭐 점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줄 만에 풀려고 시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깜찍한데 시험에는 괜찮은데 과제에서는 감점하겠죠. 많이. 적분하라는 건데 적분할 줄 아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적분 안 하고 나는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 배웠고 결론을 내가 아니까 내가 점전하로 생각할게 그러면 말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그렇게 답을 적으려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매직 워드들을 꼭 사용해야 돼. 매직 워드가 없이 적분을 생략하면 안 되겠죠. 특히 이번 첫 번째 과제는 그래서 아마 감점이 될 건데 시험에는 괜찮아요.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을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도 무한선전하를 이렇게 포텐셜부터 구하는 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게 피곤해. 로그 안에다가 저런 거 막 넣기 시작하면 엄청 피곤해서 귀찮아요. 왜 저렇게 안 하지? 안 하고 다르게 하겠죠. 무한선전하가 있으면은 가우스면을 잡아서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부터 구해버리겠지.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실린더 잡아서 반지름 로인 실린더를 잡아서
이걸 가우스면이라고 하면은 가우스 법칙 쓰면은 가우스 법칙인데 이 전기장이 이 점전화가 지금 Z축에만 있으니까 전기장은 로 방향일 거 아니에요.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전기장이 로 방향 그 다음에 로만의 함수일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기장 방향을 알면은 그 다음에 면적 벡터는 NDA인데 이 N 방향이 이 원기둥의 윗면 아랫면은 플러스 Z 방향 마이너스 Z 방향이라서 로 방향과 직각이니까 아무 기호가 없고 적분의 기호가 없고 적분의 기호가 있는 건 옆면이잖아요. 근데 옆면일 때는 로 방향이고 면적소가 뭐죠? 로 D로 D 파이. 그러니까 그래서 좌변 적분이 적분 밖으로 1호로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로죠? 로 고정돼 있고 쏘리 D로가 아니지 뭐 하는 거야? D로가 아니라 D지 로 D 파이 D지죠? 로 D 파이 D지니까 Z방향 높이를 L이라고 하고 Z방향 L 높이는 L 그 다음에 2파이 파이는 적분해서 2파이 좌변이 이거죠. 우변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니까 딱 요 원기둥 안에 들어있는 만큼이니까 높이는 L이고 길이가 전하밀도가 람다. 좌변 우변 다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전기장의 로 방향 성분은 2파이 로분의 람다 순식간에 구하고 이렇게만 써놓으면 섭섭하다 그랬죠. 전기장은 벡터고 벡터 표시를 꼭 해야 되죠. 여기까지 딱 구해놓고 나서 전기장 구하라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지금 포텐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포텐셜을 구하는 게 훨씬 쉽다 이 말이죠. 그러라고 가우스 법칙 배운 거 아니겠어? 포텐셜 어떻게 구한다? 포텐셜의 디퍼런스는 그죠? 파이 2 빼기 파이 1은 마이너스 전기장 전기장의 선적분인데 1에서 2까지다. 그죠? 요걸 응용하는 거죠. 파이 2를 파이 R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파이 로가 되겠죠? 그다음 이거는 특정한 기준점 로 제로 이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거가 마이너스 로 제로가 여기로 오고 로가 위에 거니까 여기로 오면 되겠죠. 이 전기장을 이제 선적분인데 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우리가 선적분하면 되니까 ds 벡터를 로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 2파이 어디 입실론 제로가 날라갔죠? 여기 입실론 제로 있었어야 되는데 입실론 제로 있었어요. 그죠? 2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람다 한 다음에 D로 로분의 1 D로 이렇게 이런 적분이 돼서 우변 적분이 마이너스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로그로 빼기 로그 로 제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놈이라고 그랬죠. 얘하고 합쳐서 적분 상수기 때문에 얘랑 똑같죠? 조금 전에 본 형태랑 똑같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붙고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로그로 함수꼴은 똑같이 나와요. 한 4줄밖에 안 되잖아. 이건 머릿속에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포텐셜의 정의, 포텐셜을 적분으로 전기장으로부터 적분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요 루틴을 쓰면은 이렇게 대칭성이 좋을 때는 전기장을 먼저 구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걸 가지고 포텐셜은 적분으로 구해버리면 돼. 그럼 적분 상수 빼고 다 구한 거지. 근데 적분 상수는 애초에 픽스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문제에 따라 포텐셜의 차이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적분 상수는 남겨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써놔도 뭐 훌륭한 답이야. 요거하고 이항에서 합쳐서 적분 상수이긴 하지만 여기선 그걸 C라고 썼지만 그게 여기에서 뭐 로그 루트 4 L1 L2 뭐 이런 값이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넘버일 뿐이야. 내가 지금 바닥에 서 있는데 내가 0m에 서 있다. 아니면 지구 중심부터 내가 6,400km 위에 떠 있다. 안 중요하잖아. 내가 그거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 포텐셜에 있는 요 적분 상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떤 넘버예요. 있기만 하면 돼.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시험이라면. 굳이 적분하라고 안 하면, 굳이 이렇게 구하라고 안 하면 저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장 포텐셜, 뭐 쿨롱의 법칙, 가우스 법칙 다 배웠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비슷한 적분 계속 하는 것 같고 저거 왜 각각 머릿속에서 따로 놀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전자기원 처음 배우면 전자기원은 생전 처음 배우잖아. 벡터를 써서 하는 건 처음 배울 거 아니야. 미분적분 있는 대로 다 하고 앞으로 더 하게 되겠지만 근데 하면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왜 하는가 싶거든. 이유는 계속 쉬운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원래 쿨롱의 법칙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해. 모든 걸 다 적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숙제로 해봤을 거 아니에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게 대칭성이 되게 좋으니까 그렇지. 대칭성이 조금만 깨지면 뭐 문제가 많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루틴, 다른 방식으로 해를 구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 걸 그렇게 해서 리캡을 하고요. 책에 보면은 바로 그 다음에 예제로 평행한 전하분포 한쪽은 플러스 람다, 한쪽은 마이너스 람다.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A. 이럴 때 이 주변에서의 포텐셜 구하기 문제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금방 했던 것을 2번 하면 되니까 좌표 변환만 약간 하면 금방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길어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요거 주변에 전기장도 구하고 전기력선 구하고 등전위선 구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중간 시험 때까지 계속 해야 돼. 다음 주까지 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이거는 스킵할 텐데 필요한 만큼만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과제로 만들어 주든지 할게요. 재밌는데 문제는 좀 양이 많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하기가 좀 부족해서 많이 줄여버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갈게요. 육장은 정전기장에 놓인 도체 뭐 이런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컨덕터,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축전기 문제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도체가 등장하면요,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도체 아는 것 같아도 전기장, 특히 정전기에서 말한 도체는 굉장히 잘 정의된 어떤 개념이거든요. 대충 정의돼서는 안 돼. 그래서 다시 도체에 대해서 아는 걸 텐데 당연히 도체를 정의하고 시작한 일절이 도체 일반적인 성질, 도체 정의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상적인 도체겠죠. 일단 우리가 아는 걸 다 늘어나 보면 자유로운 전하들이 움직이는 공간, 그걸 우리가 도체라고 이야기할 거고, 자유로운 전하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으면 도체가 아니겠지. 자유로운 전하들이 있는 공간, 그리고 자유로이 움직이는 공간이니까. 근데 만약 그 공간에 전기장이 있다면 도체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움직이면 정전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당분간 하고 있는 것은 전하들이 고정되어 있는, 전하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 그게 달라요.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거든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개념이지만 전하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가 전류라고 불러요. 근데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겨나요. 골치가 아파진다는 이야기. 아직 자기장을 안 배웠잖아. 자기장은 기말시험 범위인데 아직 배우지도 않은 거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전기 상황에서의 도체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당분간. 근데 정전기라는 것은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하가 움직이지 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충분히 많이 지나서 전하들이 움직일 만큼 다 움직여서 일 수도 있고 또는 원놈이 못 움직이게 꽉 잡아놔서 일 수도 있겠죠. 부도체라면 못 움직여요. 전하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도체라면 움직일 수 있는데 시간이 충분히 많이 지나서 거기 존재하던 전기장이 전하들이 이미 다 움직여 버렸어. 그래서 움직일 놈은 다 움직였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하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 전하가 마이너스 음전하가 있었는데 이 공간에다가 전기장을 오른쪽으로 쐈어. 누가?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지? 오른쪽으로 갈까? F는 QE 쿨롱의 법칙 힘을 받는데 얘 마이너스니까 전기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이게 중간에 얘가 도체라고 하면 나 도체. 이 가운데 자유전자를 하나 놨다고 하면 얘는 끝까지 오겠죠. 여기 와서 착 붙어버리겠죠. 여기서 붙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좀 고민해야지. 서로 밀어야 되니까. 같은 음전학끼리 서로 밀어야 되니까 나란히 붙지도 못하고 적당히 애매하게 떨어져서 또 힘을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얘들끼리는 서로 밀어야 되고 이쪽으로는 또 가고 싶고 그 평형을 이룰 때까지 얘들이 재배치를 해서 최종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 최종적인 상태에서는 음전하들은 이쪽에 왼쪽에 모이고 양전하들은 오른쪽에 모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걸 우리가 정전기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죠. 도체는 전하가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전하가 움직이면 정전기가 아니야. 전류고 자기장 생겨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 전하 배치는 얼마나 빨리 되냐? 클래시컬하게 계산하기로는 뭐 femtoseconds, 10의 마이너스 15승 초 이내에 다 움직여 버려요. 순식간에 쫙. 클래시컬한 계산이고 실제로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좀 더 복잡하겠지만 클래시컬하게 단순하게 뉴턴의 메카닉스를 사용해서 전하의 질량 뭐 여기 있는 불순물의 농도 등등 생각해서 충돌해 가면서 디퓨전하면서 가는 속도 이런 걸 생각하면은 femtosecond 정도 스케일이 나와요. 물론 틀려요. 한 10배쯤 틀려. 계산이 양자역학 사용해서 제대로 한 것보다 한 10배쯤 틀린데 뭐 so what? 어차피 작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금방이야. 순식간에 재배치돼요. 그래서 이런 정전기 상황은 금방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정전기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정전기라는 말이 생각보다 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과정을 거쳐서 얻은 평형. 정전기라서 아무것도 뭐 외부에 전기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전하가 가만히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기장이 가해졌을 수도 있는데 그 때문에 얘들이 다이내믹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이내믹스가 다 죽어 없어졌어. 시간이 지나서. 그 에너지가 다 손실됐어. 어딘가에 다 고정됐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그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은 정전기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체는 정전기적인 도체인 거지. 더 이상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이게 도체 정의이기도 하고 도체 성질이기도 한데 우리가 다 각각 일단 써놓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 말로. 첫 번째 도체는 등전이 이다. 이퀴포텐셜. 포텐셜 값이 같아요. 도체 내부, 표면 합쳐서 도체는 등전이어야 돼. 동시에 and 도체 내부는 전기장은 0이다. 표면은 아니고 표면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 둘은 좀 다르죠? 이건 도체 내부와 표면 포함이에요. 도체 내부, 표면 포함해서 등전이고 두 번째 도체 내부만. 표면은 말할 수 없어. 표면은 외부랑 뭔가를 할 수 있어. 표면에는 전기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에요. 파이 콘스탄트고 E는 0이다. 내부의 E는 0이다. 이게 도체 첫 번째 성질이에요. 이 둘은 서로 동치예요. 이걸 가정하면 이게 얻어지고 이걸 가정하면 이게 얻어져. 금방 보여줄 수도 있어. 보여줘야 되나? 좀 전에 델타 파이 2 빼기 파이 1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전기장 선적분 이런 거 했죠. 근데 지금 요 도체 이게 도체라고 하고 도체 여기 1인점 여기 2인점이라고 합시다. 내부 경로를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 어떤 경로를 가든 1에서 2로 가는 경로 적분 하면은 이
여기서 포텐셜 1 값하고 포텐셜 2의 차이는 사이 전기장의 선적 부분만큼인데 내부 전기장이 지금 0이야. 이 전기장이 0이면 요 둘이 같겠죠. 얘가 0이면 얘 둘은 같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얘가 나와. 반대로 얘가 같으면 좌변이 0이잖아. 그러면 경로에 상관없이 이 적분이 항상 0이 되려면 전기장이 0이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0이어도 얘가 0이에요. 이게 동치야. 이 식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도체 내부는 지금 어떤 도체? 정전기적인 도체. 모든 전하의 움직임이 멈춘 상태의 도체의 내부에는 전기장이 없어요. 없어야만 해. 전기장이 있다면 걔는 둘 중에 하나, 도체가 아니거나 아니면 정전기 상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거나 아직 뭐가 움직이고 있거나. 도체는 전위가 다 같아야 돼. 그건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우리가 1.5V 건전지 쓸 때 1.5V잖아? 나 1.5V. 여기 0V라고 생각하면 1.5V인데 여기 전선 쓰자. 전선. 이만큼 끌어다 놓고 여기도 1.5V잖아. 얘 중간에 이은 게 뭐야? 전선이잖아. 도체잖아. 우리가 그 성질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도체는 등전이다.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도체 표면 전기장은 표면의 수직.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표면의 수직이다. 도체가 있다. 이게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전기장의 성분을 전기장이 뭐 임의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직인 성분과 이 노멀 벡터와 이 탄젠셜 방향 이 t가 있을 수 있는데 전기장을 이렇게 성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을 텐데 요놈이 없다는 거죠.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표면의 수직이다. 네? 표면의 수직이다. 자, 좀 전에 여기서 전기장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을 여기로 했죠. 도체 표면에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묘해. 이게 굉장히 파인한 작은 캐릭터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 포텐셜 이야기할 땐 내부와 표면 포함이었고 전기장은 내부라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뭘 했지? 지금 표면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표면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이거가 좀 어려워. 얼핏 보기에는 표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책에는 있지만 그 다음에 내용을 모르고 마치 할 수 있는 뭐 여기는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배우게 돼. 우리가 뭐 한두 달 후에 한 달 정도 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이런 경계면이 있을 때 전기장의 탄젠셜 컴포넌트가 연속이에요. 그 성질을 사실 이용해야만 되거든. 요 내부에 이 수직 성분과 탄젠셜 컴포넌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기장의 내부에도 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없죠. 사실 없잖아. 여기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내부엔 전기장이 없는데 만약 있다면 탄젠셜 컴포넌트와 노멀 컴포넌트가 이렇게 얘랑 똑같이 있다면 요 탄젠셜 컴포넌트와 요 탄젠셜 컴포넌트가 같아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0이지? 얘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니까 얘도 0이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경계에서 탄젠셜 컴포넌트가 연속이라는 연속 조건을 써야만 저 이야기를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책에서는 그걸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약 표면에 전하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면에 만약 전하가 하나 있다. 표면에 양전하라고 이번에 해볼까? 양전 하나 있다면 표면에 탄젠셜 컴포넌트의 전기장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되겠어요? F는 Q2 양전하니까 그 방향으로 전하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은 정전기가 아니죠? 도체는 아까 뭐랬지? 전하의 움직임이 멈춘 상태. 표면도 포함인가? 조금 애매하지만 표면도 포함이라고 봐야지. 왜냐하면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사실 존재할 수 없거든. 표면에 다 옮겨가 있어야 돼.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있을 수 없어요. 정전기적으로는. 정전기 상태는 모든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게 되는데 그놈들이 이거 움직이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탄젠셜 컴포넌트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좀 더 크루드하지만 뭐 쉬운 방법이죠. 탄젠셜 컴포넌트가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는 나중에 나온 개념을 사용한 거고, 지금 정전기여야 되니까 전화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탄젠셜 컴포넌트 이용해야 돼. 그러면 노멀 컴포넌트 왜 가능하냐? 만약 요 노멀 컴포넌트 있어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 개념도 좀 복잡한 개념인데 일함수라고 들어봤나요? 일함수? 모든 물체에는 전하들이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 전하를 자유로이 떼놓으려면 일함수라는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돼. 표면에서 떼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그냥 못 떼요. 전기장 가한다고 해서 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전하가 있어도 전기장 가해졌어도 이 전하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방향 전기장은 있어도 돼요. 그래서 만약 있다면 수직 방향이다. 그 이야기고, 이건 또 다르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여기다 가우스 법칙을 써보면 실린더 가우시안 서피스를 이렇게 잡아요. 여기 전하가 한 개지만 사실은 여러 개라고 생각해도 돼. 딱 이렇게 전하 밀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쪽은 전기장이 없어야 돼요. 뭐 때문에? 앞에서 1번 성질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장은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데가 없잖아. 옆으로도 못 가요. 좀 말했던 탄젠셜 컴포넌트 제로여야 되니까 위아래로 밖에 오는데 아래로 못 가. 아래쪽은 0이야. 위로만 갈 수 있겠죠. 전기장 위로 간지. 위의 면적을 요 반지름을 A라고 하면은 파이 A의 제곱. 이게 윗면의 면적이고 전기장의 크기가 2N이라고 하면은 그 값은 이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 나누기 입실론 제로랑 같아야 돼. 이게 지금 가우스 법칙이잖아. 좌변, 우변. 표면의 총전하량. 안에 들어있는 총전하량. 요 내부에 들어있는 총. 근데 얘는 표면 전하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파이 A 제곱이죠. 그래서 전기장은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기장은 표면 바로 밖에서 바로 표면 바깥에서는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 이 방향을 보통 Z 방향 이렇게 얘기하니까 Z 방향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표면의 전기장이 수직으로 작용해야 돼. 크기도 우리는 알아. 표면의 전하 밀도, 면전하 밀도 나누기 입실론 제로라는 크기인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세 번째, 도체 내부의 전하는 0이다. 도체 내부의 전하는 0이다. 이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가우스 법칙 쓰면 돼. 도체를 막 아무렇게나 그려놔요. 좀 전에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어야 돼. 여기 내부 전기장이 0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다가 가우시안 서피스를 내가 하나 잡읍시다. 구형으로 잡을까? 가우스 서피스를 내가 잡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봐. 요 서피스에 대해서. 만약 여기에 전하가 있었다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가우스 서피스를 잡았어요. 다른 전하의 존재는 일단은 무시합시다. 있을 수도 있으나 가우스 법칙에서는 요 안에 들어가는 가우스 서피스 안에 있는 것만 네트 영향을 미친다는 건 확실하잖아. 그죠? 대칭성이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지만 영향 안에 있다면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좌변이 0이네. 내부의 전기장이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뭘 증명한 거야? 어떻게 적분해도 0이죠? 내부의 전하가 0이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으로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도체 내부엔 전하가 없어요. 그러나 도체가 심플리 코넥티드 돼 있어야지. 도체 안에 그 빵꾸나 있으면 도나스처럼 이렇게 입체적인 홀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감자를 샀는데, 무를 샀는데 무가 안에 그 바람이 들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부 공간이잖아요. 도체가 아니잖아요. 도체는 여기까지만 도체죠. 그죠? 그래서 전하들이 이런 데는 존재할 수 있지. 이건 표면이니까. 여기도 뭐 존재할 수 있겠지. 허공이니까. 요 에리어에 도체 내부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내부란 게 이걸 포함하는 건 아니야. 이어지는 공간이 내부예요. 이어져야 돼. 자기들끼리 이어져야지 도체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다시 도체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문제를 아주 구질구질하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완전 뭐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 전화를 넣었다 뺐다가 이제 대전시켰다가 전선을 갖다 대서 방전을 시켰다가 어떤 포텐셜을 만들었다가 막 문제를 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지능지수 테스트, IQ 테스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내겠다는 뜻은 아니고 있다. 교과서에 버젓이 있다. 연습 문제에 버젓이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풀어보시든지. 자, 도체 내부에 전하는 0인데 그러면 도체에다 전하를 넣으면 걔들 어디 가냐? 표면에 대전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도체에다 전하를 딱 하는 게 집어넣으면은 양전하를 넣든 음전하를 넣든 걔들은 표면 부근에만 들러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 있는 놈은 움직여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표면으로 다 움직였다. 자, 네 번째, 표면 전기장의 크기. 내가 이거 해버렸어. 4번. 이게 4번이에요. 표면 전기장의 크기는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다. 도체 표면에서 이 방향은 뭐 Z 방향 하든지 뭐 노멀 방향 하든지 실린드리컬 가우시안 서피스 잡아서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스케일로 가면 아무리 구부러진 것도 평평해요. 전압 평면이 되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면 되니까 개미처럼 들러붙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이렇게 굽어져 있어도 가까이 가면 모든 건 평평해요. 우리가 지구가 둥근 건 못 느끼잖아. 여러분들 지구의 공률을 느끼면서 학교에 오지 않았잖아. 평평하다고 믿으면서 왔죠. 우리가 작아서 그래요. 우리가 키가 1km씩 되면은 아마도 지구의 공률이 보일 거야. 그러면 지구의 과학 발전이 빨랐겠지. 근데 그 어날로지로 말하면 공룡들이 행성의 움직임을 알고 귀신같이 탈출한 거 아닌가. 우주선 만들어서 키가 크니까 지구의 공률이 보인다는 거 엄청난 거거든. 처음으로 웃겼다 이번 학기. 상당히 어이가 없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여러분들의 코드를 내가 몰라갖고. 자, 도체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말로 하니까 쉬운 것 같죠? 이게 체화가 돼서, 전 물리학자잖아요. 직업이 물리학자고 물리가게 하니까 물리학자잖아. 제가 말하는 게 쉬워 보이죠. 그냥 막 전화이 되면 될 것 같지? 그런 건 아니야.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도체의 성질. 도체의 성질이라는 게 거의 한 단원이라니까? 이 챕터가 도체의 성질이야. 그만큼 어려운 거야. 앞에 여러분 가우스 법칙, 쿨롱의 법칙 등등 배웠을 때 그 정도 난이도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연습 문제야. 지금까지 할 말 다 했어요. 이제부터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퍼즐처럼 던져진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고립된 도체구 문제. 근데 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 총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 도체구 반지름 A, 총전하 Q. 자, 내부가 꽉 차 있겠죠. 보통 설명이 없으면 우리가 구 그러면 내부가 찬 걸 말해요. 쉘 그러면 껍질, 구각, 쉘 그러면 껍질만 말하는 거고, 보통 구 그러면 안을 포함해요. 거체구인데 전하 대전 표면에만 돼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말했잖아. 그리고 얘들이 이 전하가 큰 전하잖아요. 뭐 1쿨롱 뭐 이렇게 큰 매크로스코픽하게 큰데 여러분들 우린 전하에 대해서 대략 알아요. 전자라는 아주 작은 조각까지 쪼갤 수 있는데 그게 전자가 더 이상 안 쪼개진다. 그죠? 2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음전하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고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값이고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가 없어요. 쪼개지 못해. 물론 이제 쿼크는 3분의 1, 이거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의 값을 갖긴 하지만 쿼크 빼고, 쿼크는 서브 아토믹 레인지에 가야 되는 거니까 전자, 우리의 사는 세상에서는 가장 작게 쪼갤 수 있는 전하가 1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요 큰 전하는 이렇게 작은 전하로 마구 쪼개서 보면은 큰 전하 하나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쪼개서 생각해야 되고, 쪼개서 쫙 흩어져 있을 텐데, 게다가 전하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개념이지만 페르미온이라고 해서 서로 같이 있기 싫어해요. 본질적으로 싫어해. 뭐 음전하 전기력 아니고서도 이 그 통계적인 특징 때문에 자리를 바꿨을 때 같다고 느껴지고 싶지 않아 해. 쌍둥이가 있다. 완전히 똑같다. 자리를 바꿔도 우리가 구별을 못 하겠죠. 그걸 indistinguishable이라고 그래. 구별할 수 없다. 근데 자리를 바꿨는데 차이가 느껴지면 구별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이 생긴 사람들은 다 구별 가능하지. 누가 자리를 바꿔도 누가 한 명 사라져도 금방 알죠. 그런데 완전히 쌍둥이면 모르겠죠. 그게 이제 구별할 수 있냐 없냐인데 페르미온은 그렇게 자리를 바꾸면 T가 바로 나요. T가 180도로 나와요. 정반대가 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자리 바꾸면 그렇게 되고 그 성질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질 못하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데 최대한 흩어져야 되죠. 왜냐면 여기에 전화 하나 놓으면은 두 번째 전화 예를 들어 이쯤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쯤에 놓으면 서로 청력이 남아 있거든. 더 여기까지 가야 돼. 서로 완전히 정반대 위치가 될 때까지. 그 다음 전화 넣으면은 이걸로 안 돼. 120도로 재배치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전화를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얘들이 흩어져서 표면에만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만 분포하게 되고 표면 전화 밀도가 표면적 4파 A의 제곱으로 균일하게 될 때까지 되겠죠. 모양이 9라면 모양이 9가 아니라면 균일하게 대전할 필요가 없죠. 모양이 9라면 균일하게 대전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면 전기장의 크기는 아까 봤지만 표면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라고 그랬죠. 노멀 방향.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죠. Q 나누기 4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분의 1 방향은 노멀 방향. 이 표면 바로 바깥쪽에 전기장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내부의 전기장은 0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죠? 고립된 도체구.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여기다 전하 Q 대전하면 이렇게 쭉 여기까지 그냥 쓱 우리가 읊을 수 있어요. 아, 표면의 전하 밀도가 면적으로 나눠져도 될 테고 표면 바로 바깥쪽엔 전기장이 저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정전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바깥쪽에 가우스면을 잡자. 반지름 아래 가우스면을 잡자. 그러면 그 가우스면에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4파이 R의 제곱 이게 표면적이 되고 전기장 당연히 9대칭이니까 R방향 성분만 있겠지. 반지름 아래 함수겠지.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안에 들어있는 총전하는 Q네. Q.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전기장도 4파이 입실론 제로 또 빼먹었지.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Q R 제곱 분의 1 방향은 R 방향. 요 N 방향이 사실 R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니까. 표면에서 요 값과 이어지죠. R이 A로 가면 이 값이 되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이걸 사용해서 바깥쪽에서 포텐셜도 구할 수 있겠죠. 포텐셜은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하면 되는데 이런 9대칭일 때는 기준점을 보통 무한대에다 둬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파이 2 빼기 파이 1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전기장의 선적분. 전기장 선적분인데 이 경로를 어떻게 잡을 거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 있지만 여기 반지름 R까지 오는데 굳이 이상한 경로로 우리가 와야 되겠어? 어차피 결과가 똑같은데 직선 경로로 오는 게 좋겠죠. 레디얼리 인워드 경로로 가는 게 제일 쉽겠죠. 무한대에서부터 반지름 R까지. 직선 경로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DS가 RDR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우변적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R까지 ER, DR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r 제곱분의 dr 무한대에서 r까지. 이 적분은 r의 마이너스 2의 적분 마이너스 2 더하기 1분의 1 r분의 1 무한대에서 r까지. 마이너스 r분의 1 더하기 제로 무한대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플러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이게 되겠죠. 요걸 뭘로 잡을 거냐? 적분상수인데 우리가 보통 이걸 0으로 잡죠. 보통 우리가 추수 이렇게 해요. 구면좌표 그러니까 구대칭일 때는 무한대를 기준점으로 두고 그 무한대에서 포텐셜을 0일 거라고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가장 깔끔하니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포텐셜은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건 아웃사이드고 아웃사이드 솔루션인 거고요. 인사이드도 해야 되겠죠? 인사이드 포텐셜이 궁금하잖아.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거야. 인사이드 포텐셜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야.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인사이드 포텐셜이거든. 파이 인사이드를 알고 싶어. R이 A보다 작을 때. 이거 어떻게 구해?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기준점 어디로 갈까? 지금 알고 있는 게 파이 A, 반지름 A일 때 값을 아니까 그걸 기준점으로 하는 게 좋겠죠? 는 마이너스 A부터 R까지. 전기장의 선적분인데 레디얼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아니까 이제 바로 ER, DR로 쓸게요. 그런데 R이 지금 A보다 작으니까 내부의 전기장 아니야? 내부의 전기장은 뭐라고? 0. 0이에요. 다시 말하면 파이 R이 파이 A다. 표면의 전위가 내부의 전위랑 같다. 그죠? 그림으로 그린다면 전기장은 반지름 A, R 이렇게 그린다면 내부에서 전기장이 0이에요. 내도록 0이다가 갑자기 바깥쪽에서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R 제곱이면 이렇게 가야 되죠. 이런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되겠지. 여긴 존재하지 않는 구간. 0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기장은 이렇게 그려지고 불연속적으로. 포텐셜은 똑같이 그린다면 A 바깥쪽에서는 R분의 1 R분의 1 커브 R분의 1로 쭉쭉쭉쭉 내려와서 뭐 내부에서는 얘랑 A에서의 값이랑 같아야 돼. 콘스턴트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물론 제가 지금 이 그림은 상당 부분 여기 있는 말로 할 수 있어요. 도체는 등전위다. 표면 포함이라 그랬지. 자, 여기서 여기 표면이라고 안 써, 내부라고 안 써 있는 이유가 표면 포함이기 때문에 그래. 표면 포함해서 등전이란 말이에요. 맞죠? 똑같아. 표면 포함해서 등전이지 전위가 같아. 전위가 같은 걸 등전이다. 이퀴포텐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등전이란 건 전하가 움직일 때 에너지가 아무 필요가 없다. 움직이는데 에너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전위가 같아. 자, 그림 그릴 수 있었어요? 됐고, 오케이. 도체 9 하나 해봤네. 다른 것도 이제 좀 해봐야 되는데 하기 전에 캐버티 이야기를 좀 합시다. 캐버티. 캐버티도 중요한 소재니까. 캐버티라는 것은 도체 안에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해요. 여기가 도체고, 여기가 캐버티. 이 도체. 도체 내부에 패여 있는 공간. 이런 캐버티를 만들면
이렇게 캐버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가 온갖 장난을 칠 수 있죠. 만약 캐버티 안에 전화가 있다면 Q 캐버티 내부에 전화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전화들이 다른 도체 부분은 어떻게 되겠나. 자, 앞에 상황이랑 좀 달라요. 앞에는 도체가 꽉 찬 도체였고 내부에 전화가 없었는데 이건 캐버티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도체를 세워놨어요. 물론 이 도체가 전화. 이 전화가 움직일 수 있냐 없냐, 누가 꽉 잡고 있냐, 그걸 좀 의심해봐야 되는데 꽉 잡아놨다고 합시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정기적으로는 아무 영향을 안 주게 여기다 꽉 묶어놨다고 합시다. 사실 일단은 그렇게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이 문제는 도체 성질만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답을 말하면 나는 알아. 이 바깥쪽 표면에는 Q 캐버티라는 전하가 대전되고요. 이 안쪽 표면에는 마이너스 Q 캐버티라는 전하가 대전돼요. 그게 답이거든. 내가 외운 게 아니라 순식간에 금방 계산한 거야.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우스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바깥쪽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깥쪽에다 가우스면을 내가 잡았어. 가우스면을 예쁘게 잡을 필요도 없어. 가우스 법칙만 생각하면 되니까 E 도트 DA가 Q 인사이드 나누기 이플론 제로다 서피스. 가우시안 서피스를 내가 이 바깥으로 잡으면 이걸 뚫고 나오는 전기장들을 표면에다 다 면적 적분을 하면은 그걸로부터 안에 들어있는 전하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도체가 최초에 대전이 안 돼 있었어요. 내가 아무 대전도 안 했어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캐버티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전하를 내가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금속 덩어리 같은 거, 금속 상자 같은 거니까. 금속 상자 안에 전하가 있는데 내가 엑스레이로 투시도 안 했는데도 바깥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기장을 더해보면 알아. 아, 이 안에 전하가 들었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바깥쪽에 해보면 이 전하가 보여요. 이와 같은 이유로.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 아, 그래? 그래서 이걸 내가 깨달은 거지. 그래? 중간에 가우스 서피스를 하나 더 잡아. 이거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합시다. 이 가우스 서피스 두 개만 잡아보면 끝이에요. 여기다 잡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잡으면 이번에 여기 S2에다 가우스 서피스를 잡으면 그 공간에선 전기장이 무조건 0이어야 되죠. 도체 내부니까. 그죠? 좌변이 0이어야 돼. S2로 잡으면 따라오고 있나요? 가우시안 서피스를 이 안쪽으로 도체 내부에다 이렇게 잡으면 이 가우시안 서피스 표면에서의 전기장이 0이잖아요. 왜냐하면 도체 내부니까.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좌변이 0이에요. 그러면 그 가우스 서피스 S2 안에 들어있는 총전하량은 Q2는 0이 돼야 돼. 근데 그 총전하량이 뭐야? 요 도체 표면과 내부의 합이죠. 도체 표면에 전하가 마이너스 Q 캐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아, 그래? 다시 바깥으로 돌아와서 S1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Q 캐브가 보일 수밖에. 요 둘이 원래 이게 바깥의 도체가 정기적으로 최초의 중성이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Q 캐브가 오면 그거 크기가 똑같은 플러스 Q 캐브가 어딘가에 대전돼야 되는데 바깥쪽 표면에 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 바깥쪽 표면에 Q 캐브가 대전된다. 이게 결과예요. 이거 아는 거지. 연속 동작으로 팍팍팍.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도체 문제는 항상 저런 식의 약간 IQ 테스트 같기도 하고 약간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IQ 테스트도 아니고 뭐 또 아니에요. 그냥 가우스 법칙을 적용한 거야. 가우스 법칙의 적용, 연속 적용이지. 상당히 고난도의 가우스 법칙 적용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구대칭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야. 왜냐면 네트 값만 칠 거니까. 자세히 안 물어봤잖아. 요 동네 차지 뭐 덴시티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전체 총전하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총전하량을 잡을 때는 서피스가 중요하지 않거든. 어떤 모양이어도 되거든요. 반대 리밋으로 해보면 이번에는 내부에 도체 섬을 이렇게 만들어 놉시다. 도체 내부에 캐버티가 있고 다시 내부에 도체 덩어리가 있어요. 이런 덩어리에 표면에다가 내가 Q를 대전시켰다고 합시다. 이건 사실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책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 제가 책 이야기 하는 거니까
원래 여기에 아무것도 대전되어 있지 않았어요. 최초에. 내부에 캐버티 안에 또는 캐버티 내부의 도체에 어떤 전하도 없었어요.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우스 법칙으로 재봤겠지 뭐.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바깥에다 내가 Q를 얹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스몰 Q라고 할까? 스몰 Q를 얹었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거 마이너스 Q가 여기 대전되고 여기에 다시 플러스 Q가 대전되고 막 그럴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바깥에다가 Q를 내가 딱 대전시키면 대전시킨다는 건 전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물론 집어넣기 위해서는 일함수를 통과해야 돼. 일함수만큼 들어가기 힘든데 우리가 억지로 밀어넣어야만 된 거지. 밀어넣은 거예요. 일단 들어가면 잘 튀어나오진 않아. 일함수를 극복해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표면에 있게 돼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이 전하는 표면에만 이렇게 쭉 분포되고 위의 상황에 정반대 같지만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여기 내부에 마이너스 Q 대전되면 안 되지. 왜? 가우스 법칙 써보면 하나씩 써보면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Q 대전되면 안 돼요. 안에 플러스 Q가 따로 없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가우스 법칙 써보면 이쪽 서피스에서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보면 안에는 아무것도 대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 집어넣었을 때와 바깥에 놨을 때가 달라. 대칭적이지 않아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더 쉬운 문제인데도 학생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림으로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고 완성된 그림으로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여기 전화가 3개, 얘는 나머지 2개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기 쉬워요. 처음에 시작한 상황이 뭐냐가 좀 달라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스크리닝이라고 그래요. 스크리닝.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체로 둘러싸면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물체나 공간이나 도체는 외부의 정전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크리닝이다. 그래서 번개 칠 때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는다. 번개는 자동차 표면 따고 흐르고 자동차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교류까지 확장하면은 파라데이 케이지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직류에서는 그냥 금속 뚜껑, 도시락 뚜껑 같은 거죠. 금속 그릇 안에 뭔가를 놔두면 바깥에서 정전기적인 어떤 영향을 줘도 내부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캐버티 문제와 스크리닝 문제는 사실 방향이 거꾸로의 문제인데 원인이 내부에 있었냐, 원인이 외부에 있었냐의 문제인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전기 용량 다음 시간부터 하자.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요.